어쨌든 그냥 저희가 그 기록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대군이면 사실인데 네.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군대가 모여서 갔잖아요. 뭐 당연히 문제점도 있겠죠. 네, 그렇죠. 단합이 전혀 안 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단합이 왜 안 됐을까요? 말이 안 통해. 그렇죠. 어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네. 게다가 뭐 그때 당시에는 일정한 교육 시스템이 그 균등하게 교육받는 교육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심지어 같은 부족에도 편차가 되게 심했겠죠. 그런데 그 여러 인종, 그 부족들에서 병력들을 모았으니 얼마나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해외 가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여행 가거나 뭐 파병 가면 음식입니다. 그렇죠. 예, 한국 음식이 조금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김치 먹고 싶어. 보급 문제, 병참 문제 역시 이런 다국적 인종들이 군을 이룰 경우에 인도군들 카레 먹어야 되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미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멜팅 팟이라고 합니다. 여러 인종들이 한데 모아 있는 이렇게 큰 뭐 부대찌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거 이 인종 저 인종 다 다 있는. 녹아 있다 뭐 이런. 예. 우리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생각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지금 미군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이 미군의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나, 미군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군인데요? 예. 그러면은 미군에서 어떻게 하냐? 언어 학교가 있어요. 예, 텍사스, 아니에요? 우와. 텍사스 군기지 내에 언어 학교를 먼저 보내요. 아, 미군 군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로 치면 연세합당을 먼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 작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을 군대에다가 집어넣죠. 그 다음에 이 군인이 된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인종이니까 그들이 못 먹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아, 그게 있죠 또. 입맛만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같은 군인인데 돼지고기 먹는 사람, 소고기 먹는 사람, 닭고기 먹는 사람 나눠서 배급을 해요? 다 존중해야죠. 대박! 게다가 알러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진짜 까다롭다. 이분은 고춧가루 못 먹고 저분은 땅콩잼을 못 먹고 저분은 뭐를 못 먹어요. 그 사람들에 맞춰서 보급 이 종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안 뽑으면 편한 거 아닌가요? 가려서 안 뽑아도 제국이 되면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자, 이게 지금 현대화된 미군이 그 정도입니다. 와. 미군의 가장 간략한 빡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뭐죠? 전투식량 예, MR이라고 하죠. MR이가 몇 종류 있는 줄 아십니까? 한 5종류? 아, 내가 한 박스 30몇 종류까지는 봤어요. 30몇 종류? 네. 150개? 아, 150개는 아이템이 150개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24종이에요. 24종에다가 플러스 이제 특별식도 들어가요. 그리고 150개 이상의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와. 가장 간단한 비상 전투 식량이 그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미군은 네. 막 전투하고 막 싸우고 에마비야 막 이러는데 자 식사하게 아니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래. 아니죠. 내가 만약에 못 먹는 그 식단이 있다. 그러면은 그 박스에서 그걸 빼내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만 자기 배낭에 넣어요. 자기 배낭에 자기가 이미 넣어? 챙겨놓는 예. 거나. 그래서 뭐를 뜯어도 나는 종교적으로 식성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만 넣어요.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인정. 왜냐면 지금은 미합중국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뭐 부유한 나라라고 치니까. 근데 2,500년 전에 페르시아가 설마 이런 것까지 있을까요? 아, 그래서 이거 다 해요. 해요? 예.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50 몇 개 부족인가요? 70개인가 50개인가 오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오거든요. 그래서 고기 먹는 거 다 배급해야 돼요. 그럼 막 예를 들면 아프리카 부족한테는 뭐 예를 들어 코끼리 고기를 주고 인도 병력한테는 카레를 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래서 뭐 악어 고기, 타조 고기 막 나가. 그러니까 이때가 그냥 보니까 주방이 거의 병력 수만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 역사학자조차 그 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큰 강과 작은 강. 네. 왜냐? 음식은 그나마 어떤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물은 네. 물도 뭐 물론 용기에 담을 수 있지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수를 어떻게 이 유지를 하고 보급하고 병참을 해야 될지 저는 전투를 해서 죽은 군인들도 많지만 병참에 실수해서 처형당한 군인들도 상당할 거라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 현대전에서도 뭐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이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국적 군이 편성이 되면
군 총사령관은 전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투는 단위 부대 지휘관들이 걱정을 하고요. 총사령관이 제일 걱정하는 건 병참이에요. 야, 이래서 이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배급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한다는 게 이해가 가긴 하네요. 전투에 실패하면 많이 죽어야 3분의 1 죽지만 병참에 실패하면 통으로 다 죽거나 넘어가거든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왜 문제냐면 옛날 기록 읽어보면 막 이렇게 가다 갈증 나잖아요. 그럼 내려서 물 먹잖아요. 먹고 바로 죽는 사례도 있어요. 네. 아, 그치. 근데 그 물에 모르죠. 무슨 독이 있거나 네. 이게 아니고 그 요즘 말로 하면 바이러스, 풍토병 이런 건데 옛날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보다 훨씬 약해 그런 쪽으로. 다들 옛날 분들은 강건한 줄 아는데 옛날 분들은 자기 동네에서만 강건해요. 내 동네에서 나온 물을 먹고는 탈이 안 나지만 그렇죠. 그쵸, 그쵸. 딴 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스 사람들은 아예 물을 안 먹어요. 그럼 뭐 먹어요? 와인 메고 다녀요. 와인을 먹어요? 물이 안 좋으니까 거기가. 이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와 닿는 게 뭐 죽음의 공포 이런 것도 있겠지만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픔은 어느 정도 참아지는데 목마른 이런 느낌은 갈증은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뭐 제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있을 때도 그런 목마름을 조금은 느껴봤는데 그 6.25 당시 기록을 네. 보면 여름에 다부동 전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기록에 이 참전 용사분들 기록을 보면 너무 치열한 전투가 진행이 되니까 낙동강 그쪽 그 강변 이쪽이 시체들로 더 뒤덮여서 강물 색깔이 아예 빨간 못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대요. 근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밤에 조금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물을 마시게 되고 그걸로 또 아파지고 손실이 비전투 손실이 발생하고 핏물이고 피가 막 엉겨붙고 냄새도 나고 시체도 떠다니는데 그래도 갈증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 고대 군대가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 주둔을 하면 다 병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당장 설사를 안 해도 네. 옛날 물들이 뭐 정수를 못 하잖아요 제대로. 이게 맑은 물이고 뭐고 간에 사람이 거기 또 바글바글하면 또 오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전쟁 가면 몇 달이 장기전을 못 하는 게 좀 하다 보면 병들어서 다 쓰러져요.